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사마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시들이 있습니다. 사마천을 노래한 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긴 낮 긴 밤을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형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에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남성의 심보를 제거당했으니까 그대는 사랑의 기억도 없을 것이다.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흔히 속된 말로 그러죠.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홍콩 간다.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짜릿함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남자였다. 그래서 멀미같이 시간을 알았을 것이다. 천형 때문에 홀로 앉아 글을 썼던 사람,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에 의지하며 그때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는가?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 세상의 사나이들은 기둥 하나를 세우기 위해 산다.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당당하게 시대와 밤을 찌를 수 있는 기둥. 그래서 그들은 개고기를 뜯어먹고 해구신을 구워먹고 산삼을 찾아 날마다 허둥거리며 붉은 눈을 번득인다.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꼿꼿한 기둥을 자르고 천년을 얻은 사내가 있다. 기둥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사내가 된 사내가 있다. 기둥으로 끌 수 없는 죄는 속의 불, 천년의 역사에다 당겨오는 방화범이 있다. 썰물처럼 공허한 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도 오직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 모래처럼 시간의 비늘이 쓸려간 자리에 큼지막하게 찍어놓은 그의 발자국을 본다. 천년 후의 여자 하나 오래 잠 못 들게 하는 멋진 사나이가 여기 있다. 야, 이 시가 참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이라는 시가 참 기막힌 시입니다. 이 시는 말이요, 이 시를 누가 썼냐면 문정희라는 여자가 썼습니다. 문정희라는 시인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희라는 여자는 현대 사람이죠. 현대 사람이 쓴 시인데 봅시다. 이 참 시가 재미난 시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를 남성이 아닌 여성이 이 시를 썼다는 점에서 한번 또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나이들은 기둥 하나를 세우기 위해 산다. 기둥이란 게 뭡니까? 이게 페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너무나 속된 말이 되겠으니까 쌍소리가 되고 속된 말이 되겠습니까? 쌍소리요 속된 말이 되겠으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영어로 하겠습니다. 페니스죠, 페니스. 세상의 사나이들은 기둥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 페니스를 우뚝 세우기 위해서 산다 이거죠.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당당하게,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페니스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의 사내들은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시대와 밤을 찌를 수 있는 기둥, 그 여자를 홍콩 보내려고 하는 그 남성의 노력, 밤을 찌를 수 있는 기둥. 그래서 그들은 개고기를 뜯어먹고 이 페니스를 벌떡 세우기 위해서 개고기를 뜯어먹고 해구신을 구워먹고, 해구신이라는 게 뭡니까? 물개의 페니스다 그죠? 물개 페니스를 해구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의사들은 해구신을 별걸로 아닌 걸로 치는데 이 한의사들은 해구신을 참 정력제로 참 으뜸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개의 페니스를 해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구신을 구워먹고 산삼을 찾아 날마다 허둥거리며 붉은 눈을 번득인다. 왜 눈이 붉을까요? 핏발이 섰다고죠, 눈에. 그러니까 눈동자에 핏발이 섰으니까 눈이 붉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에 핏발이 설 만큼 그렇게 아주 온 정성을, 온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해구신을 찾고
개고기를 뜯어먹고 산삼을 찾는다 이거죠. 그 목적이 페니스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난 얘기죠. 그런데 꼿꼿한 기둥을 자르고 천년을 얻은 사내가 있다. 그런데 그 남들은 이렇게 이거를 뻣뻣이 세우려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고 해구신을 먹고 산삼을 먹고 이러는데 오로지 한 사내는 그걸 잘라내고 잘라냈기 때문에 천년을 얻은 사내가 있다. 기둥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사내가 된 사내가 있다. 그렇게 뻣뻣이 세우는 기둥에서 해방이 되어서 진짜 사내로 재탄생된 사내가 있다. 기둥으로 끌 수 없는 죄눈 속의 불, 천년의 역사에다 당겨놓은 방화범이 있다. 페니스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난 사내, 그렇기에 그는 천년의 역사를 얻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사내가 할 수 없는 천년의 역사에다가 불을 지피는 그런 사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대단한 시입니다.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웃을 일이 아니죠.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웃을 일이 아닌 겁니다. 썰물처럼 공허한 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도 오직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 모래처럼 시간의 비늘이 쓸려간 자리에 큼지막하게 찍어놓은 그의 발자국을 본다. 이 세상은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온갖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이쁜 여자를 얻어서 뭐 어떻게 산대 뭐. 특히 한국 사람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로지 이걸 남의 입방아 찢는 거를 낙으로 삼는 그런 한국인들이 많죠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의 입방아 찢기 좋아하는 참새방앗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모든 고한 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쓸데없는 말들이 다 없어진 후에도 오직 그 사마천이가 내는 목소리는 있다. 그래서 이 모래처럼 한번 파도가 척석 치고 물이 들어왔다 빠지가면 그 모래에 새겼던 여러 가지 자국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그의 발자국은 아무리 거대한 썰물이 들어왔다 나가도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발자국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마천을 이게 칭송하는 얘기입니까? 이 문정이라는 잠깐만요. 이 시를 쓴 그 문정이라는 여자도 참 대단한 시를 쓴 겁니다. 이 문정이라는 시인이 말이죠. 이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겠지만, 교사직에서 은퇴를 했겠지만, 젊었을 때는 이 고등학교 국어 교사 노릇을 하면서 좋은 시를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죠. 아직 살아있는데 교사직에서는 은퇴했고, 천년 후의 여자 하나, 오래 잠 못 들게 하는 멋진 사나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사마천이가 이 세상을 떠난 지 몇천 년이 흘렀는데 그 몇천 년 후에 후대에 태어난 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나이 사마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여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시가 대단한 거예요. 천년 후의 여자나 오래 잠 못 들게 하는 멋진 사나이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사마천이가 죽은 지 천년의 세월이 흘렀구만. 그 천년의 세월이란 공백에도 사마천이를 잊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잠 못 이루는 그런 멋진 사나이가 사마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해. 일본의 소설가인 시바 료타로가 그를 매우 존경했으며 필명을
시바료타로로 만든 이유도 자신은 사마천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일본의 그 시바료타로라는 그 소설가가 있는데 그 소설가도 사마천이를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마천 사후 등장한 서진, 고조, 사마의는 같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사마천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다. 즉 전주이시로 비유하면 조선 태조 이성계와 이해안사의 후손이긴 하지만 조선 왕실 직계가 아닌 전주이시 가문의 한 직장인의 관계, 본관은 같으나 분파는 다른 관계로 볼 수 있다. 사기에 의하면 사마천의 가문은 원래 주나라 때부터 이어진 가문으로 사관으로서 역사를 기록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어진 가문은 주나라를 떠나 위나라, 조나라, 진나라 등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한편 진나라로 간 사마시 중에 사마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진해문왕에게 촉을 정벌할 것을 고하였고 이에 사마착이 촉을 정벌하여 진왕으로부터 촉의 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사마착의 손자 사마근은 장평대전에서 조나라를 대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백기가 숙청될 때 두에서 함께 처형당하고 말았다. 사마근의 손자 사마청은 진나라에서 철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었다. 사마청의 아들 사마무택은 시장이 되었고 사마무택의 아들 사마희는 오대부의 자귀를 받았으며 사마휘의 아들 사마담은 태사공에 이르렀다. 사마천은 이 사마담은 아들이었다. 한편 조나라로 들어간 사마시 후손인 사마앙은 진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조왕 무신휘하의 장의의 장수가 되어 조가를 함락했는데 황후에 의해 은왕으로 봉해졌고 한 고조가 항우를 정벌할 때 한나라에 귀순하여 한해군을 영지로 받게 되었다. 이 사마의 11대 손이 경조윤 사마방이었으며 방의 차남이 사마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나라의 사마시 가문은 진나라로 간 사마시 분파고 사마착, 사마근, 착의 손자, 사마창, 근의 손자, 사마무택, 창의 아들, 사마희, 무택의 아들, 사마담, 희의 아들, 사마천, 담의 아들, 주나라의 사마시 가문, 조나라로 간 사마시의 분파, 사망, 사마방, 앙의 11대 손, 사마의, 방의 아들 이렇게 그 사마천을 주변으로 한 가계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중 FTA 체결 기념으로 사마천의 고향 산시성 한청시에서 제작 의뢰하여 사마천의 일대기를 다룬 오페라 사마천이 2016년 유서울 오페라단의 공연으로 초연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중 FTA 기념으로 사마천의 고향인 산시성에서 그 사마천의 일생을 다룬 오페라 사마천이 2016년 뉴서울 오페라 단의 공연으로 공연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심령물 제작자 작곡가 사마천이 이 궁령을 당한 뒤 사기를 저술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심령물로 제작하기도 했다. 사마천이 된 심령 대응되는 인물은 야인시대 김두한, 한무제, 김두한은 한무제, 심영은 사마천, 이정재는 이만, 김좌지는 사마담이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그 영화가 심영물에서 제작한 그 사마천에 대한 영화가 한무제 역에는 김두한이가 했고 심영 역에는 사마천이가 했고 사마천 역에는 심영이가 했고 이만 역에는 이정재가 했고 사마담 역에는 김좌진 역에는 사마담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심영물 장르 특성상 한무제는 낭심 자르는 걸 즐기는 특이 취향에 이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한무제라는 그 황제는 낭심 자르는 걸 즐기는
뭐 황제라기보다는 하여튼 최고 권력자였죠. 낭심 자르는 걸 즐기는, 낭심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페니스다 그죠. 페니스 자르는 걸 즐기는 특이 취향의 김도한의 아버지인 김좌진이 여기선 심영의 아버지인 걸로 치자며 권총을 들이대는 괴짜로 나온다. 한실이 쇠퇴한 삼국시대에서 동탁이 여포에게 살해당하고 왕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최홍은 그가 동탁의 죽음을 애처하게 여겨 탄식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정유에게 넘겨졌다. 이때 최홍은 문신을 새기는 경령이나 발뒤꿈치를 자르는 월형을 받아도 좋으니 자신이 저술하고 있는 한나라의 역사책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왕윤에게 간청했고 퇴위 말지도 왕윤에게 최홍의 구명을 부탁했으나 왕윤은 무죄가 사마천을 죽이지 않는 대신 국령에 그쳤는데 사마천은 황제를 비방하는 책을 쓰지 않았는가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좀 이상한 부분은 사마천은 당시 시대 인식으로 봐도 억울하게 한무제의 분노를 사서 국령을 받은 것이다. 최홍의 죽음은 왕윤의 몰락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복종과 선정이 교차던 한무제와 다르게 동탁은 폭정만 저질렀고 최홍은 동탁의 어용 지식인이었다. 그런 인물이 동탁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니 곱게 볼 수 없긴 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남의 위키 리딩은 이걸로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녹화는 말이죠. 다음 녹화는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녹화는 다음 주 주말에 가서 또 이 사마천에 관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화는 내가 서점에서 사마천에 관해서 그 책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전 시대에 그렇게 까마득한 인물이었던 이 사마천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현대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문정이라는 시인이 이 사마천을 참 엄청나게 칭송하는 시를 리딩을 해봤잖아요. 모두 그 시가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내들은 벌떡 기둥을 벌떡 세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닫아붙는다 이거야. 뭐 물개의 그거를 찾고 산삼을 찾고 비아그라를 찾고 그런 물개의 해구신 그런 거를 찾느냐고 눈이 벌게서 야단을 치는데 오직 사마천은 벌떡 기둥이 잘려나간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마천은 그렇게 벌떡 기둥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못 사내들은 다 이 수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사마천은 벌떡 기둥이 제거됐지만 몇천 년이 흘러서도 지금까지도 이름이 살아있다. 이 땅에 사마천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여자가 있다. 이런 시를 문정이 시인이 쓰거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마천이가 쓴 사기는 정말 뭐 이걸 리딩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마천의 사기는 단순히 역사서라는 그게 아니라 훌륭한 문학서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의 그에 관한 그 나무위키를 리딩을 끝냈습니다.